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 가장 주목하는 제가 3명 언론대 이거 한번 보고 이 3명의 역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한 거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원지검장, 그 다음에 전주지검장 누가 올까? 이거는 가장 관심 있게 봤죠. 왜 그러냐면 수원지검장이 제일 저는 관심이었어요.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걸 마무리 지대거든요. 7월까지는 이원석 총장이 퇴임 전에 마무리하겠다 했기 때문에 과연 수원지검장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뭐 기소는 할 거예요. 다만 구속 기소할까, 불구속 기소할까 여러 가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장을 주목했고, 그리고 전주지검장은 제가 워낙 방송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본 분은 아마 이창수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FC 사건부터. 아마 중앙지검장이 제가 후보 3인 중에 양석조, 그리고 이창수, 그리고 검찰국장 우리 이번에 수원 고검장 이런 식으로 이창수를 아마 제일 먼저 중앙지검장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양석조하고 권순정이는 거론이 좀 됐죠. 그런데 이창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야, 이런 분이 중앙지검장에 제가 3인의 후보라고 하고 이게 계속 방송을 또 서창호하면서 했잖아요. 이걸 보고 저보고 요즘 쪽집게라고, 야, 어떻게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을 생각했냐? 이런데 문의세다 좀 제가 떴어요. 요즘 그거는 꾸준하게 검찰이나 법무부, 대통령실을 꾸준하게 계속 취재를 해야만 누가 요즘 뜨고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창수 이분이 중앙지검장 되면서 공석에 그게 문재인 사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갈까? 이걸로 관심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국이 임종석의 송철호 사건이 수사가 본격 재기수사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라면 이 3명을 잡는 칼잡이들 누가 보낼까? 이걸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본 거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제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아마 성균관 때 나왔죠. 성균관 때. 근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 아마 총장 때 대변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성남지청장 할 때 성남 FC 사건 410명을 조사해버렸잖아요. 410명을. 정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수사가 가장 잘 됐다. 우리 형법에 제3자 뇌물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재명이 못 빠져나간다. 이거는 하늘에 그물망에 걸린 거예요. 천나지망 하늘에 그물망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재명이는. 그걸 수사한 게 이창수잖아요. 그리고 전주지검장 가서 그 어려운 문재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윤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까지 때려잡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제가.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도 수사를 제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문재인 사이 문재인까지 수사를 하는 걸 계속 이원석 총장이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엄청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경호처장 인사수석 민정비서가 다 불러버렸잖아요. 이창수. 그래서 이번에 중앙지검장 온 거 아닙니까? 저는 평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능력 보면 조국이 기소하는 거 이거 식은 종목 이미 공장 다 써놨거든요. 이미 공수장을 다 송철호 건에 써놨잖아요. 임종석이 하고. 그 위에 문재인까지 잡아야죠. 문재인까지 잡아야 송철호 건은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와가지고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나아가서 문재인까지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왜? 전주지검장에서 거의 사이를 잡았으니 이제 중앙지검장만 문재인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거는 아주 잘된 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국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잡는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봐야죠.
수원지검장이 누가 올까? 야, 제가 이제 가장 바라는 사람이 왔어요.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남부지검장 하던 김유철 서울의 남부지검장이 수원에 왔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제 검사장이 서열이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일 위고 독보적 위였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동남북서다,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북부지검장, 서부지검장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의도가 남부지검장이니까 남부지검장이 동부보다 더 위에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수원은 관할은 넓어요. 경기도 다 관할하니까 남쪽은 의정부지검장하고 수원지검장이 있잖아요. 나머지 다 지청입니다. 뭐 안양지청, 안산지청, 성남지청 이거 따라서 이게 인구로 보면 수원지검장이 뭐 중앙지검장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남부지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오면 약간 이게 자천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워낙 관할 인구는 이제 수원도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원 고검도 생겼잖아요. 수원 고검이. 옛날 같으면 자천이고. 근데 야, 수원지검장이 그 남부지검장 했던 김유철 이분이 연수원 29기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다 29기죠. 29기 김유철 이분이 그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현대고등학교 나왔다. 현대고 하면 이게 누구 뭐 유명한 사람이 한동훈이가 놓은 데가 현대고인가? 그게 그 있죠. 현대고. 그래도 뭐 한동훈 라인이라면 안 돼요. 한동훈 사단 없다니까 윤석열 사단이지. 그냥 현대고 놓았다.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의 국립사법관학교를 연수했다. 국제연수과정을 거쳤다. 프랑스까지 유학 갔다 왔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뭐. 현대고 서울법대 나가 프랑스까지 유학 갔다 왔으면 이분이 2000년에 서울지검의 검사로 처음 했다는 말은 수석으로 들었다는 말이죠. 검찰의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오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뭐 볼 거 없죠. 그 이후에 얼마나 2010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했다. 야,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검찰청의 공공수사부장까지 했다.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면 뭐 요직이 그 남부지검장을 했다. 이렇게 최고의 칼잡이를 수원지검장으로 왜 배치했겠습니까? 남부지검장 이걸 더 큰 데 쓸 수 있는 큰 인물이잖아요. 대검의 공공수사부장도 하고 남부지검장까지 했으면 얼마든지 그 이상 고검장이든 그 이상 갈 수 있는 최고의 칼잡이인데 왜 수원지검장으로 보냈을까? 그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결국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이재명, 조국 이런 거 이게 때려잡으라 이런 인사거든요. 결국 근데 그 이재명, 조국 때려잡는 게 큰 목적이죠. 문재인까지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대통령 뜻이고 우리는 또 수사는 수사니까. 그래서 저는 김유철 이분이 제일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달 내에 한 2달 7일까지 한두 달 내에 이재명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구속하면 이게 제일 좋고 기소는 할 것 같으니까 뭐 이게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저는 강력하게 구속 의견을 피력하고 이원석 총장을 설득해야 된다. 어차피 이게 이재명을 영장 안 치고는 이게 그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김유철 수원지검장 큰 활약을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주지검장이잖아요. 이창수가 떠났으니까 후임이 와서 문재인의 사이 이 말은 이게 문재인 수사입니다. 가족이니까 뇌물죄거든요. 이거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입니까? 이건 누가 올까? 이것도 이게 제가 상당히 그 고민하고 많이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거하고 저는 또 관심 있게 보는 인사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야, 괜찮아요. 박영진 이분이 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이 말은 이게 대검찰청에 상당히 그 범죄정보기획관 하면 최고 요직이죠. 우리 옛날에 손준성 뭐 범죄정보기획관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 비리를 첩보하는
원래는 이제 검찰총장의 뭐 눈과 귀라고 봐야죠. 대검 범죄 정보기획관 이분이 승진해 온 거죠. 이번에 대검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좀 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그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의 숭실고 고려대학 법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연수원이 31기죠. 이창수가 30기. 그 다음에 그 밑에 31기. 이분도 초임지가 어디다? 서울중앙지검이다. 거의 뭐 검찰의 수석들, 초엘리트 수석아가 제일 잘 나가는 2명을 수원지검장과 전주지검장에 배치했다.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수사도 마무리 지어야 되죠. 서창욱 거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서창욱 거 방송 엄청나게 했죠. 어제도 이게 국회의 윤건영, 고민정, 이성윤 27명이 모여가지고 수사하지 말라고 이게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를 좀 이게 막는 듯한 모습을 보니 이원석 총장도 제가 많이 비판했잖아요. 이번에 진짜 실력 있는 최고 엘리트 초임지가 서울중앙지검에서부터 쭉 거쳐온 이런 강골검사, 이런 칼잡이 이분이 전주지검장이 배치가 됐다. 저는 상당히 잘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전부 요직만 걸어온 분이 전주지검장으로 됐습니다. 31기 선두주자입니다. 31기가 이번에 검사장 다 된 거거든요. 이게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 처음 된 거거든요. 박영진 검사장. 야, 그다음에 김유철 수원지검장. 그다음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명의 칼잡이, 세 명의 역할은 뭐냐? 결국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걸 이게 때려잡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겠죠. 이재명 걸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수원지검장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남부지검장까지 거친 이런 게 그 무게감 있는 이런 인사를 이제 수원지검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주지검은 이창수가 떠나면서 또 이게 문재인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 31기 선두주자 처음으로 된 이런 이제 그 박영진 검사장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앙에 이창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 분의 칼잡이가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잡아라. 범법자들을 처단해라. 자기 그 큰 잘못 이걸 이렇게 부패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게 검찰도 죽고 우리 나라도 죽습니다. 대한민국도 죽어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걸 이렇게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검찰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